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3월 20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드디어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내 2회 금리 인하라는 기존 통화정책 궤도 전망을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줬기 때문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달 대비 0.92% 상승한 41,9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08% 오른 5,675에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1% 오른 17,750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0.99% 상승해서 4,634를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 1.5% 상승해서 1034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보면 느끼는 건데 떨어질 때는 팍팍 떨어지는데요. 오를 때는 정말 찌끔 오릅니다. 아유, 답답해 죽겠네요. 오늘 지수들이 다시 모두 상승함에 따라서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는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위험 저항선인 20선 아래로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VIX는 오늘 8.29% 급락한 19.9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조정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달아났고, 나스닥 지수는 아직 조정 영역에서 발을 완전히 빼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증시는 연준의 덕을 톡톡히 봤는데요. 시장이 힘들어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로 시장을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뜻하는 이른바 연준 풋이 오늘 확실하게 제대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를 마치고 금리 동결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최소 FOMC가 다음 회의가 열리는 5월 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페드가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높이지 않은 데다가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유지한 데 주목했는데요. 페드는 이날 함께 공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종전 2.1%에서 1.7%로 내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2.5%에서 2.7%로 올리면서도 연내 2회 금리 인하라는 기존 통화정책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치열하게 논의됐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냥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낮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지만, 아울러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고, 인플레이션 하강도 지연시킬 것이라면서도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딱 이 한마디였는데 바로 이날 해준 거죠. 아울러 내달부터 연준이 양적 기축 속도를 현행 월 최대 250억 달러에서 다음 달부터 50억 달러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결정과 파월 의장의 회견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인 신호라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러셀 프라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약간 상승했고 성장률 전망 수치는 약간 하락했다며, 시장은 현재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에 페드가 가세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포트포니오 매니저 잭 맥킨타이어는 3월의 FOMC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불확실성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비둘기파적이거나 매파적인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불확실성에 의한 금리 동결 결정이었다며, 연준의 정책금리 향방은 확신이 덜 하더라도 시장 기대와 일치하게 됐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오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가격에 반영된 올 연말 금리 전망치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완화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기자회견 전에는 올 연말까지 2번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3번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요. 지금은 3번 인하 쪽이 조금 더 우세해졌다고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동안 워낙 강경한 관세 정책이 쏟아져 나와서 위축되었던 시장이 연준의 대응에 대한 기대를 되찾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를 반영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계산하기가 어렵고 아직 정책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쾌하게 답변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주요 주가들의 등락률을 보면 애플은 1.2% 상승한 215.24달러를 기록했고 알파벳은 2.22% 뛴 166.28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2% 상승해서 387.82달러를 기록했고 아마존은 1.41% 상승해서 195.54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0.29% 소폭 오른 584.0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학개미 인기 종목인 테슬라는 오늘 4.7%나 올랐고 엔비디아는 1.8%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 호재가 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가 테슬라의 운송사업자 허가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2기 신설 조직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돼서 대대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발 세력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차량이 훼손되고 딜러십 매장이 방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머스크는 전날 유명 앵커 션 해니티가 진행하는 폭스뉴스 간판 프로그램 해니티에 출연해서 좌파의 증오, 폭력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면서 테슬라는 평화로운 기업이고 우리는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전날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에서 AI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엘 울트라와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을 공개하고 우리의 목표는 AI 스케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엔비디아가 미국의 최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와 손잡고 AI 시뮬레이션 가속 컴퓨팅 등을 활용한 차세대 차량, 공장, 로봇 개발에 나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두 각각 전날 하락률 5.33%, 3.43%를 상쇄할 정도로 이날 상승세가 가파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개별 종목들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정유사 10여 곳의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에너지 패권 회복 및 전력 수요 급증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에 미국의 대형 정유업체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의 주가가 모두 1에서 2% 이상 올랐습니다. 또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보잉은 최고 재무 책임자 브라이언 웨스트가 이번 분기 들어서 현금 흐름과 공장 운영 상황이 개선됐다고 밝힌 데 힘입어서 주가가 6.84% 뛰었습니다. 2023년 7월 26일 8.7% 상승 이후에 최대 1일 상승폭입니다. 보잉은 지난해 잇단 안전사고와 대규모 파업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보잉은 트럼프 관세 충격에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백신 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국 보건부가 국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 자금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길리어드는 HIV, 에이즈 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2.47% 급락한 107.5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가상자산 추가 매수 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우선주 500만 주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에 주가가 7.43%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 거래회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4.75%,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주가는 6.73% 각각 뛰어올랐습니다. 최근 신임 최고 경영자를 선임하고 턴어라운드로 기대를 모은 전통의 반도체 기업 인텔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오늘 멈추고 6.94% 다시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인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지금까지 19.29%나 폭등한 상황입니다. 오늘 FOMC가 말 그대로 시장을 살렸는데요. FOMC의 디테일한 발언들의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바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